네, 안녕하세요. 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뭔가 저희 되게 오랜만에 모인 것 같은데 아, 네, 그러게요. 반가운 건지 어색한 건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들이고요. 안녕하세요. 저 상쾌. 뭐였죠? 제 상쾌였나요? 네, 상쾌를 맡은 이변입니다. 네, 통쾌 김변입니다. 네, 방재영 깨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소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게스트로 손 변호사님께서 나오셨어요. 저희 노인복지를 전공하신 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노인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네. 손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다 어디 계신 건가요? 진짜 저희 지금 저희가 녹음을 사당역에서 하고 있는데 사당역이 다들 아시죠? 헬입니다. 헬. 도로 위에 계시다고. 네. 다들 지금 주차장 어디냐고 물어보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가보셨다. 두 분 다 오셨다. 하시면서 와.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어제 저기 평택을 다녀왔는데 평택까지 갔다 왔으니까 봐줘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저는 완전 초보인데 어제 그 우박 속에서 스트레스 그 받으셨겠다. 골목들을 다니면 주차를 하느라고 어제. 그래서 옆과 뒤가 아예 안 보이는데 원래 그렇게 운전하나요? 너무 물이 많아서 방금 스릴러였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운전하나요? 아니 근데 왜냐면 그게 없잖아요. 뭐라 와이퍼? 있잖아요. 우박이. 이거는 여신 거죠. 옆에 사이드미러는 여신. 근데 이 창문 자체가 물이 너무 많아서 안 보여요. 맞아요. 주로 출몰하시는 지역이 어디시죠? 맞아. 피해야 돼. 피해서 가요. 사당을 많이 이렇게 지나가죠. 사당 당분간. 저 그 근처 좀 피하려고. 근데 사당은 속력을 많이 내지 않아서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막히니까. 네, 그럼 오늘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주의 문화 속 법률 살롱으로 초대합니다. 네, 다들 혹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보고 계신가요? 저 뭔지 알아요. 뭔지 아시나요? 저도 네. 뭔지 알아요. 그 1분짜리 그걸로 봐서 내용은 그래요? 알아요. 제가 요즘 되게 즐겨보는 드라마인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이 드라마를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볼 거거든요. 드라마가 무슨 내용이냐면 김혜자라는 25살의 아가씨가 있어요. 25살의 아가씨가 있는데 시간을 과거로 돌릴 수 있는 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렸을 때 좀 장난삼아 이렇게 돌리다가 그 원리를 하나 발견한 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있는데 자기 나이는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로 갔으니까 남에 비해서 난 나이가 들어버린 상태인 거죠. 인터스텔라예요? 오, 약간 아하. 그렇죠. 중력으로. 오히려 반대네요. 거기서는 자기만 젊잖아요. 그죠? 맞아. 인터스텔라. 근데 여기는 그러면 과거로 가면 내 나는- 몸은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대로 간다는 거죠. 과거로 그래서 가면서 사는 시간을 자기는 다 살아내고 살아내고, 있는 네, 그쵸. 그래가지고 아기 때 이제 그거를 이거 안 써야겠다 했어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써야겠다 하고 시간을 돌립니다. 근데 이게 여러 번 시도 끝에 이제 아버지를 결국에 구해내거든요. 근데 워낙에 너무 많은 시도를 해서 이 사람이 70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70대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거를 반복해서 여러 번. 네, 계속 돌리고 실패하고 하다가 계속 시도하다가 이제 아버지는 구했지만 본인은 이제 70대의 몸을 가지게 된 이제 그게 이제 배경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그 김혜자가 25살일 때 몸이 25살일 때 썸을 타던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준하라는 남주혁. 남주혁 씨가 아주 열연을 해주고 계신 남주 얘기 나오니까 왜 이렇게 보여줘요?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김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래 왜 오시나 했더니 딱 그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준하라는 분은 기자 지망생이셨어요. 이분이 약간 이제 가정이 조금 이제 불화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 이준하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좀 잘하지 않고 이제 이준하라는 사람은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아버지는 거의 키우지 않다가 뭐 돈 떨어지면 한 번씩 와서 이제 할머니 괴롭혀가지고 할머니가 막 이렇게 뭐 폐지 줍고 하면서 이렇게 모으신 돈을 가져가 버리고 약간 이런 아버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준하가 아버지한테 이제 또 돈 달라고 온 걸 보고 너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자기 머리를 돌로 내리쳐요. 밖에 나가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거를 고소를 했다가 사실 이게 허위 고소잖아요. 그러니까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자의 꿈을 포기하고 자기가 아는 형이 그 마을의 노인 홍보관 이렇게 소위 떴다방이라고 하는 그 홍보관 있죠. 이제 노인분들 대상으로 이제 약을 조금 파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뭐 노래도 불러드리고 노인분들하고 같이 놀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약을 파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일단 첫 번째 대략적인 스토리예요. 오, 되게 흥미롭네요. 노래란다. 이 드라마 되게 재밌어요. 남자의 생각만 하면 노래를 하고 싶죠.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 뭔가 되게 게스트를 모실 수 없나요? 남주형 얘기 좀 그만하시죠. 열폭하는 거 아닙니까? 되게 온갖 그 되게 히트가 보증된 아이템들을 약간 뭔가 짬뽕 시키는 듯한 뭔가 시간 여행하고 사람들을 몸 바뀌는 거하고 이렇게 짬뽕 그렇네요. 시켜가지고 맞아. 남지혁 씨가 몇 년생이에요? 90년생이신가? 91 아닌가? 91이신가? 9192? 네. 아 그럼 저보단 형이네요. 진짜요? 지금 손님 변호사께서 당황하셨어요. 형이신데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러니까 몸 멀어지는 거 보이세요? 약간 이렇게. 선배님 내가 여기 잘못 왔나? 근데 저는 이 드라마가 진짜로 재미도 있고 플러스 약간 드라마 중간중간에 어떤 그 사실 요즘 시대에 노인 혐오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요소들을 이제 중간중간 배치하면서 그분들의 입장을 조금 이해해 보려는 노력들이 좀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막 할머니가 되게 짜증이 많은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뭐 그분이 이제 어떤 본인의 체력적인 한계라든지 이렇게 뭐 몸의 생리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거기 이제 뭐 요실금 같은 것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본인의 어떤 자존감에 좀 상처를 받고 본인들도 이제 자아에 대한 어떤 약간 흔들리는 그런 혼돈기가 좀 있으신 거죠. 거기에서 오는 예민함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표현하면서 굉장히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거기에 그 노벤져스라고 그, 노벤져스. 네 노인분들 네. 최근 편 보신 네. 거군요. 맞아요. 사람들 구해주시고 아 노인분들이 약간 영웅 히어로의 느낌으로 사람들을 구하고 뭐 이런 평상시에는 그런 건 아닌데 아니고, 네. 마지막에 좀 최근화해서 약간 그런 장면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네. 지금 몇 화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게 현재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10화고요. 다음 주 종영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저희 12회예요? 네네 짧네요. 12부작. 그래가지고 저희 녹음하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종영을 할 예정이네요. 오늘 그래가지고 그 홍보관에서 노인분들 대상으로 소위 약을 판다고 하잖아요. 옛날로 치면 약장소인 건데 네, 거기에 혹시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한번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기 아까 말한 그 남주혁 이준하 네. 씨가 그 홍보관에서 노인 대상으로 물건을 판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게 노인 대상으로 홍보관에서 물건 파는 게 어떻게 법률적으로 걸릴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정확히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그쵸.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네. 드리자면 이 아침마다 이준하 씨가 봉고차를 몰고 마을을 한 바퀴 이제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쫙 이렇게 타시는 거예요. 쫙 타세요? 네, 쫙 타셔가지고 이제 홍보관으로 모시고 가요. 홍보관으로 모시고 가면 거기에서 이제 뭐 노래 교실도 하고 뭐 요리 교실도 하고 약간 거기서 그래서 노치원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약 유치원처럼 일련의 프로그램을 짜서 같이 놀아드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는 꼭 마지막에 약을 홍보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런 패키지 여행 같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근데 어르신분들 그걸 인지하고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약을 홍보한다는 것을? 계속 다니시기 때문에 인지하고 계신 거죠. 근데 거기 이제 가시면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시잖아요. 그쵸. 나이가 드시면은. 그러니까 사실 뭐 혹해서 많이 사시기도 하고 그랬다가 뭐 다음 날에 올 때 뭐 환불해달라고 오면은 또 환불은 또 잘 해줍니다. 또 근데 환불은 잘 해줘. 얘 옷이 그럼 환불해드려야죠 하고 환불하실 분들 여기 모이세요 한 다음에 거기 모아놓고 갑자기 또 이제 다른 걸 팔아요? 다른 거 막 다른 직원이 막 오다가 갑자기 막 박스를 막 엎어뜨렸어요.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야! 너 이게 어떤 약인데? 하면서 예를 들면 어제 판 약이 뭐 예를 들면 칼슘 같은 뼈에 좋은 약이야. 네. 야, 너 이게 어떤 약인데? 이게 뭐 나사에서 말이야 우주 비행사들한테 먹이는 약인데 말이야. 그만큼 좋은 건데 야, 근데 이게 딱 하나 단점이 있어. 이걸 먹으면은 다 좋아지는데 뼈가 약해져. 그럼 뭐야? 어제 판 거약이랑 같이 먹으면 만병통치 약간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노인분들 다시
환불 안 하시고 그냥 2개 사가시고. 김현님 되게 잘하시는. 혹시 부업 너무 이렇게 딱 몰입됐어요. 나 넋을 놓고 보고 있었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 이거 보면서 그 1분짜리로 봤는데 궁금했던 게 이 홍보관의 정체가 저는 너무 멀쩡한 건물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네. 주민센터인 줄 알았거든요. 네, 주민센터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교육적인 것들이나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적인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기네들 물건 팔 수 있는 뭔가 MOU처럼 이렇게 맺고 물건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냐면은 이런 홍보관이 그 동네 노인을 대상으로 팔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너무 한 동네 분들한테만 사기를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아서 계속 속아 넘어가나? 이런 식으로. 그거는 드라마로 그렇지 않을까요? 네, 드라마니까 노인분들 맞아요. 엑스트라를 계속 바꿔가면서 섭외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막 만들기 교실도 따로 있고 방이 막 따로 있잖아요, 교실이. 맞아요. 원래는 이런 분들은 여기서 팔고 딴 데 그다음에 가고. 도망가죠.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잠깐 딴데 임대해서 그래. 팔고 다른 데로 그쵸. 옮기고. 그래서 그거를 떴다방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그 광고 내용에 과장 광고가 있다거나 허위 광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너무 말을 잘 하는 것 뿐인가요? 아까 예를 들어서 나사 우주 비행사들이 먹는 약이다 이런 다 뻥인 부분들은 거죠. 그렇죠. 충분히 과장 광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게 이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방문 판매법이라는 데서 그거를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방판이라고 하잖아요. 방판. 근데 이 방문 판매가 저는 이렇게 집에 찾아와서 파시는 분들만 말하는 줄 알았는데 종전에는 그랬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떴다방을 규율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장소를 잡고 거기로 사람들을 데려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령을 좀 고치면서 그것도 규율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판매법에 적용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 방문 판매법에 따르면 아까 이변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건물 짓고 그냥 영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자기들이 유인할 어떤 동기 유인으로서 이제 뭐 재밌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건데 그거 자체는 위법은 아닙니다. 남주역이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거 회사겠죠. 맞아요. 남자에게 회사예요, 소속된 회사예요. 직원일 것 같은데. 네, 취직을 한 거예요. 네. 취직을 한 거구나. 맞아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회사로 돼 있겠고. 네네네. 그래서 이 방문 판매업을 하려면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공대리님 말씀대로 신고는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사업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도 내고 다 그쵸, 해야 그쵸. 되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방문 판매업을 한다라는 신고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했다고 치고 뭐 드라마에 나오진 않지만 했다고 치고 그래서 운영 자체는 위법은 아닌데 그리고 환불 같은 것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자스민님 말씀해주신 대로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또 거래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위반될 수 있겠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면은 정말 미미한 효과가 있지만 효과가 있다라고만 말하잖아요. 미미하다라는 걸 빼잖아요. 근데 그런 걸 세밀하게 다 평가하고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나사는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 칼슘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기만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근데 법 문헌 자체는 뭐 기망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기망이야 아니면 그냥 홍보야 이거는 결국엔 법관분들이 판단을 하실 문제고 이제 판례가 쌓여 있으면 거기에 따라갈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사실을 거짓으로 얘기하면 일단 걸리고 과장이라는 거는 약의 메인이 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완전히 오해를 해서 요거를 처분행위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과장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 걸릴 것 같은데 이게 또 제 생각엔 그런 행위 같은 경우에는 사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요거 플러스 사기이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요즘 건강기능식품 사보시면은 그 뭐 어디에 뭐뭐 효과 있다가 아니라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이라고 항상 표시돼 있어요. 제가 양배추 죽을 먹는데 확인해봤습니다. 즉석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는 그거는 이제 그 처벌할 수 없게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러면은
거의 다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요새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거 보면 의약품 아니고 거기 이거 그 약국에서 팔 수 있는 거랑 그냥 이렇게 그냥 사 기업에서 팔 수 있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기재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는 할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저희 사무실에 건강음료를 파는 분이 오셨거든요. 네. 근데 너무 혹하는 거예요. 진짜 이 음료를 한 모금 마시면 야채를 3kg를 먹은 효과가 나고 막 진짜 왠지 이변님 남지역에 와서 팔면 사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하나 먹었는데 플라시보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66만 원쯤 샀어요. 대박. 와, 큰 할부로 여기다 팔아야 되네. 왜냐면은 마침 건강에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걸 먹었는데 좋은 주스를 66만 원 샀는데 좀 지치지 않나요? 4개월 분입니다. 4개월. 아, 4개월 분. 몇 개월 분이에요 아무튼. 여기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요. 아 그래서 좀 찔리네요. 홍보 광고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 근데 또 근데 무슨 주스예요? 네. 갑자기 궁금하네. 디톡스 주스입니다. 아. 브랜드명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따로 알려주세요. 근데 레몬 디톡스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kg의 야채를 먹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하루 야채 뭐 이런 건가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네, 삼키로 야채. 나옵니다. 3kg 궁금하네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모르죠. 아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지금 오늘 이슈가 노인을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것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대상에 따라서 어떤 것은 범죄가 되고 아닐 수도 있는데 노인분들은 그래서 더 혹할 수 있다는 점, 뭐 치매에 걸리신 분이 계실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처벌이 강화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젊은 여자한테 약간 과장 광고를 하는 것하고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한테 과장 광고를 하는 건 좀 효과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이렇게 잘 속으시는 아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설득될 수 네. 있는데 네. 한 번 네. 드셔보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그때 한 번 먹고 샀긴 했지만 아무튼 네. 근데 뭐 법 문헌 자체로 무슨 뭐 몇 세 이상의 사람에게 팔았을 때는 뭐 더 그렇다 자의를 이렇게 두진 하진 않아요. 않아요. 근데 네, 그거는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 민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 걸로 적용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의사 능력이 좀 뭐 상실되는 정도 아예 의사가 전혀 자기 의사로 뭔가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그냥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건 네.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는 아예 어떤 심판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분이 하신 거래에 관해서는 이거는 취소할 수 있어. 거래 다시 없던 걸로 뭐 이런 규율들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치매까지 아니시고 그냥 우리 주변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쉽게 가끔 혹하실 수 있다. 깜빡하고. 쉽게 혹하실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그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이거는 방문 판매법의 위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거짓이나 사실을 과장해서 한 판매 자체가 문제되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법 적용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예 들긴 사기로. 네, 네네, 사기로 되지 사기로.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네네. 들어요. 만약에 그 물건 자체 파는 걸 속였다면은 네네네.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진술만으로 재판을 해야 될 텐데 그게 되나요? 그 물건이 그러니까 남주혁이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근데 이제 증거가 그쵸, 없으니까 그쵸. 노인분들이 막 녹취를 하고 막 이러진 않을 테니까. 근데 사신 분들이 워낙에 많고 피해자들이 많고 만약에 진술이 일치된다면은 뭐 충분히 그런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꿀을 샀거든요. 근데 그 꿀을 초등학생이 꿀을 샀다고요? 중학교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여기도 있네. 중학교인가? 왠지 제주도 같은 느낌인데 근데 중학교인가 그러면 아무튼 어디 가서 약간 민속촌 같은 데였는 것 맞아요. 같은데 그런 데서. 선생님이 다 앉혀놓고서 꿀을 어떤 분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안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인도해가지고 애들 앉혀놓고 다른 분이 와서 이제 꿀 설명을 해서 곰돌이 모양 유리병에 들은 꿀을 샀어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약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적절치 못한 그럴 수 있죠. 그런 것 같아서 학생들에 관한 부분은 미성년자랑 그쵸. 거래를 한 거여서 그거는 민법상 적용을 받아서 취소 가능합니다. 이제여서 안 되겠죠. 안 되죠. 근데 저도 초등학생 때 생각해 보니까 그거 샀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아니 그 말의 무릎뼈를 고아가지고 뭐 이렇게 관절에 좋은 가루라고 뭔가 잔인한 느낌인데. 약간 근데 그 아기 때 그게 뭐 얘들아 부모님들의 뼈를 위해서 이게 좋단다 해가지고 그때 사서 어머니 드렸던 기억이 나요. 아기 때. 다들 30년 전 기억이 되게 좋으시는. 전이에요. 좋아요. 방문 판매법으로 규율하는 거는 그 얘기를 했고 저희 또 준비하신 다른 거? 건강기능식품법? 이것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다른 물건들과 다르게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왜냐하면 효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과장해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은. 그래서 그거를 규율하는 법이 건강기능식품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뭐 어떤 조문들이 있냐면은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뭐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해서 사행심을 조장해서 유인하면 안 된다. 또 효능 효과에 대해서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 광고를 할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형사처벌로 규율되게 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오, 세네요. 네. 그리고 사행심 조장해서 판매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네요. 네. 이 정도면 센 편인 거예요? 센 편이죠. 네. 그래도 이게 그렇습니다. 건강기능 식품이라는 그 특성상 네. 몸에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세게 왜 규율하는 소위 것 같아요.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그쵸, 마라. 그쵸. 그리고 이게 음.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시민들이 정보가 없어요. 네. 우리가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방법도 없고 그쵸. 만약에 이 약이 어디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산한 자로 하여금 최대한 거짓 없이 적게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게끔 할 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의약품인지 아니면 의약품까지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그냥 그런 효능이 있을 수 있다 정도의 건강기능식품인지. 의약품은 아예 의약품 법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의약품을 규율하는 그 법이 있고 이거는 의약품 외에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규율하는 법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약품이 아닌 거면 여기에 이것은 의약품이 아니고 뭐 그냥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뭐 약국에서 맞아. 약국 외에서 팔 수 있습니다. 네네. 아니면 약국에서만 팔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규율한 것 같아요. 조금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뭐 저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피해 당사자라고 치면은 다른 건 다 좋은데 내가 그런 사고를 나중에 알았다 치면은 저는 돈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방금 말한 그쵸. 것처럼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처벌받는다 뭐 그런 것보다 그쵸, 일단 그쵸. 내가 돈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받을 수는 있지만 기한이 조금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방문판매법에서 그 계약서를 반드시 쓰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부여를 받으실 건데 계약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물건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 둘 중에 늦게 받는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받으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을 하셔야 돼요. 14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환불 요청을 못하는 경우들이 또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소비자한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이 멸실됐거나 훼손된 경우 포장 뜯어서 먹으시면 안 되고요. 진짜요? 네, 포장 뜯어서 먹으시면 만약에 합리적인 부분이라면 그만큼의 값만 지불하시고 나머지를 환불 받으실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고 소비자가 만약에 그렇게 일부를 뜯어가지고 근데 일부를 뜯어버리면 그거를 되팔 수가 없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법문헌상으로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소비자가 재화 등을 사용해서 일부 소비를 했는데 그 가치가 현저하게 낮아져 버린 경우 일부만 그걸 먹었다고 나머지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이런 경우는 그게 그 환불이 안 되게 되고요. 이변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4개월.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진짜요? 혹합니다. 네, 만족. 아니 근데 변호사한테 팔 정도면은 뭐 그렇네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품질에 자신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뒷면에 보면 굉장히 깨알같이 이 세상 모든 채소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넣겠죠. 그렇겠죠.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 한 번만 찍어서 저희 단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사고 싶은 마음이 막 그거 들어. 되팔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렇게 위험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근데 그래가지고 환불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 계약을 하실 때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환불 가능하다는 것도 적시를 해야 되고 환불을 방해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영업을 만약에 정지했다 하더라도 환불 업무는 지속적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키지 않으실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예 이 법에 위반해서 네. 이제 기만적인 방법으로 그걸 팔았을 때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14일 이내에 해야 되나요? 그냥 아예 계약이 무효가 되면 네. 어쨌든 이제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니까 그 계약이 네. 무효니까 맞아요. 아예 그냥 다 완전히 반환받을 수 있을 거고. 아,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계약의 무효가까지 되려면 좀 그 사안이 중대해야 돼요. 이게 그 단순한 잘못은 아니고. 그래서 어느 경우에 계약이 무효가 될 거냐도 이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소비자한테 계약을 하면서 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불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다 적시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사업자 이름이 누군지, 뭐 판매한 뭐 물품이 뭔지, 뭐 효과가 뭔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법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써라.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안 쓰고 이거를 그 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런 경우에 계약이 무효가 되고요. 아니면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은 경우도 계약이 무효가 되고요. 또 법에서 정해놓은 청약 철회가 가능한 그 요건들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14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하라든지 이것과 다르게 계약 소비자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좀 바꿔가지고 철회 요건들을 정해놓은 계약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그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족분들이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렇게 물건 사오셨을 때 이거 빨리 반환해야겠다 하시면은 뜨지 마시고 14일 이내에 요청하시면 환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기분을 위해서는 그냥 쓰시게 두는 것도 이변님 봐도 이렇게 확신하고 저 정말 너무 플라시보. 만족해요. 왜? 저희 할머니도 많이 사오셨는데 그래요? 네, 뭐 노인정 같은 데서 근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분을 위해서는 그냥 쓰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저 되게 환불 안 인정받고 싶거든요. 이게 좋다는 걸.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같은 마음. 네. 진짜 찍어서 단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네.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본다고 뭘 알겠냐면은 그 노인정에서 사오시는 것도 그 노인정 커뮤니티에서 약간 인정받고 뭔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노인정 거니까. 인싸가 되지. 맞아요. 네, 근데 그걸 갑자기 막 환불하고 이러면은 거기서 내가 입지가 뭐가 되냐 이렇게. 진짜요? 이제 법적이랑 또 되게 다른 차원의 문제겠지만 맞아요. 그럴 것 그런 게 마음의 너무 이해가 문제니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피싱을 당한 사람들도 자기가 사기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게 더 치욕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돈을 잃은 그럴 수도 것보다. 있겠다. 맞아. 그럴 수 내가 있어요. 당했어. 막 이런. 그렇지만 전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단계 느낌인데요. 저희한테 파시려고. 저도 약간 그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남주역. 그러니까 일단은 뭐 조금 문제가 조금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과장돼서 과장돼서 허위로 광고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 근데 뭐 사업자 등록도 하고 있고 환불도 잘 해주고 하니까 그건 괜찮고, 그렇습니다.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네. 마을이나 그 시골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잖아요. 네. 공연시설도 없고. 근데 네. 거기서 와서 방문 판매를 하면서 종합 복지 서비스를 한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공연을 하면서 이제 좀 즐거움을 주고 이제 좀 젊은 사람들 다 없잖아요. 그런 그 빈 부분을 좀 채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특별히 효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진짜 먹고 내가 몸이 좋아지는 것 같으면 그게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진짜로. 손임 변호사님 말이 전 되게 그래서 설득력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그게 뭐 이변님 너무 바라보고 얘기한 아니 거 근데 아니에요? 정말로 그건 효과가 있는 제 느낌이 아니라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뭔가 플라시보,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이제 비교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 약의 효능에 대해서 대조군 설정할 때 플라시보군으로 거의 설정해서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비타민이랑 진짜 약이랑 이렇게 무작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시보 그룹이랑 실제로 약을 먹은 그룹이랑 효과를 비교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는 좀 이렇게 안 하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슬픈 게 사기를 당해야만 뭔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소외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야지만 뭔가 문화 행사를 향유할 수 있다는 뉴스 게. 보면은 실제로 그 할머니들이
자식보다 낫다 막 이렇게 그 막 자기 앞에서 애교 부려주고 춤춰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가 사기당하는 것 같은데 그냥 사는 것 같아. 그런 경우도 있는 거야. 요즘 시골에 고독사가 그렇게 많대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속아주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 니네 물건 하나 사줄게. 그러니까. 알면서 이러지 알면서. 않도록 이제 서비스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네. 우리 시식 많이 하면 이제 사야 되잖아요. 미안해서 사야지. 그래도 마무리는 취향 노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과장된 그럼요. 광고를 하면 안 하면 안 된다로 된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과장 광고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잡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그러니까 눈이 부시게 2탄 또 찾아옵니다. 네. 남주역을 아직도 못 버리고 버릴 수 없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